안녕하세요. 행복한 100세의 정혜림입니다. 과거의 시니어들은 은퇴 후에 일로서부터의 해방을 꿈꿨다면 요즘 시니어들은 은퇴 후에 일을 통한 자유를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50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9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100세에서는 은퇴 이후에 새로운 인생 설계를 통해서 진짜 일과 인생이 시작되는 삶, 모두가 원하는 앙코르 커리어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번째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강사 이현두입니다. 요즘 사회 안팎으로 시니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은 하고 싶지만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 시니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복한 100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이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창조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감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요, 지금 얼마 전에 머니투데이에서 6가지 우리 한국 경제를 좌우할 6가지 이슈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첫째가 글로벌 리더십의 문제, 환율 문제, 차이나 리스크, 에너지 혁명, 고령화, 남북관계, 이 6가지가 문제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이 5번째인 고령화가 가장 우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최대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령화 시대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델이 없다는 겁니다. 2달 전에 조선일보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 데이터는 황혼이혼과 신혼이혼의 비교표입니다. 불과 5년 전에 2010년인 경우는 황혼이혼이 신혼이혼에 비해서 훨씬 적었습니다. 27,000건이었고 신혼이혼 31,000건이었는데 4년 뒤가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황혼이혼 33,000건으로서 훨씬 많아졌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이런 교육을 1년 전에 한 2달간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은 피교육생 중에 한 분이 항상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교육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정장을 하고 옵니까? 이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나의 퇴직을 이웃이 알리지 마라 하는 특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침부터 출근하듯이, 우리가 오후부터 강의였는데 아침에 나와가지고 카페나 안 그러면은 도서관을 전전하다가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분은 금융기관에 아마 중력으로 있다 나오신 분인데도 이런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던지 2달간의 교육을 한 달 만에 도중 스트레스를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은요, 지금 직장 1선에 있을 때는 굉장히 위상도 있고 그 다음에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한 순간부터 우리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또 이웃으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설당이 없어지는 겁니다. 19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이었습니다. 볼펜 한 자루 정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최빈국이 지금 세계 경제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 우리 베이비 부모들은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역군이었고 민주화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 일선에서 퇴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대부분 노후 준비 안 된 이유는 많겠지만 그 중에서 뭐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올인한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일부 뭐 노후 준비를 했다가도 귀가 얇아가지고 뭐 사업이나 창업한답시고 다 들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성공 역할 모델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우리가 고령화 사회의 성공 모델이 없다는 겁니다. 잠시 여러분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G0이란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어로는 시니어 패스란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지하철 공짜란 말이죠. 그걸 줄임말입니다.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장거리 열차를 우리 직공님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저 춘천 가는 열차나 서울에서 천안 병점 가는 열차, 이런 열차에 직공님들이 물병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우리의 수명은 길어졌는데 그 반사란 지금 이 시점에 지공이랍시고 세월만 죽이는 이런 시간을 보냈어야 되겠습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은 신중년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빨간 옷은 현재의 신중년의 모습이라면 왼쪽에 있는 흰 옷은 10년, 20년 전의 신중년의 모습입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뱃살부터 틀립니다. 신중년의 복근이 20년 전에 비해서 40대 후반 정도로 1, 20년 젊어졌다고 합니다. 손아귀의 힘인 악력은 10년 전보다도 훨씬 7%나 7년 정도가 젊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신중년들은 지금 신체 나이는 굉장히 젊어졌고 또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은 이 나머지 여가를 활용할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베이비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윗세대 노인들은 어떤 노인일까 하고 다 물어보면요, 대부분 경로당을 떠올립니다. 경로당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화투나 이런 시간 죽이기를 했습니다. 아니면 주로 공원이나 산을 왔다 갔다 한다거나 길거리에 335 앉아가지고 대낮부터 소주 마시는 이런 게 우리 윗세대의 노인상이었습니다.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물었습니다. 어떤 노인이 가장 부럽냐 하고 물어보면 건강한 노인, 돈 있고 경제력 있는 노인을 꼽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노인이 부럽냐 하고 물으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솔루션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장표는요, 우리가 기존 은퇴 모델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가 기존 은퇴 모델은 60이 되면 퇴직을 했고 퇴직이 곧 은퇴였습니다. 그러면은 은퇴 후에 한 1, 20년을 여유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지금은요, 반퇴 시대입니다. 반퇴. 반퇴라는 것은 내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반이 더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 정도 되는데 53세부터 우리 시니어들한테 물어보면 언제까지 일하고 싶느냐 하면은 70대 중반에서 80대까지. 안 그러면은 내가 건강이 허락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0, 30년을 일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은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환 교육이라고 아웃플레이스먼트라고 우리가 일컫는 전직 지원 교육입니다. 이 전직 지원 교육은요, 우선 우리 자신을 인식을 바꾸고 또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지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치관이 뭔지 또 좋아하는 흥미가 뭔지 내가 가진 경력을 가지고 활용해서 어떻게 이 사회에 다시 환원하냐. 그게 바로 전직 지원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마크 프리드만이 주장한 앙코르 커리어입니다. 이 앙코르 커리어는 잘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커리어라는 것은 우리의 경력이나 전문성입니다. 이런 경력 전문성을 사장시키지 말자는 얘기죠. 다시 재층, 앙코르 하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앙코르 커리어가 대단히 앞으로 우리 시니어들에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앙코르 커리어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닌 행복한 일을 찾는 일이 앙코르 커리어다 생각합니다. 나이가 요즘 60, 70이 되면은 재산이 평등입니다. 돈 조금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일을 찾는 것인가. 또 두 번째 솔루션은 과도기에 시간 때우기가 아닌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자. 그게 앙코르 커리어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 보수에 연연하지 말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을 찾으면은 그 행복이 바로 우리의 지갑을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앙코르 커리어냐? 첫째, 비영리 부문의 일을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영리 부분에 생각을 해보면요, 돈과 관계없는 일은 무지무지 많습니다. 무엇이든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보수가 없고 하더라도 네트워크 사회고 경험이 쌓이면은 많은 일들이 전문성을 가진 또 일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지역 공동체부터 조그만 일부터 하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갑과 을의 철저한 체계 속에서 경쟁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항상 스트레스 속에 살았지만은 이제 시니어들은 공감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대안은요, 시니어 대안학교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니어 대안학교라는 것은 경로당을 대신할 수 있는 고품격의 취미학교라고 봅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경로당 대신 모여서 배우기도 하고, 여기는 배우는 학생이나 가르치는 선생이나 동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경력은 가르쳐주고 모르는 건 인문학이나 뭐 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장들이 전국에 여기저기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일이라는 것은 직업을 평생토록 일만 하는 그런 직업을 일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시니어들은 활동 자체를 일이라고 확장을 해야 된다, 개념이.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일이고 그 다음에 여가 활동하는 것도 일이다. 일주일을 두고 봤을 때 뭐 2, 3일은 전문 커리어로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한 2, 3일은 또 사회봉사를 할 수도 있고 여가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바로 일입니다. 이건 뭐 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한 2, 3일간 지방으로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또 제가 색소폰 강사를 합니다. 하면서 앙상블 팀을 만들어서 사회 봉사도 하고 또 MTB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도 하고 집사람하고 오카리나를 뭐 하면서 공원이나 이런 한옥마을에서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꼭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닌 것도 있습니다. 결국 돈이라는 것은요, 자꾸 불어나야 행복한데 돈이 정체되거나 줄어들면 불행합니다. 근데 지금 이자가 적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살 때는 3억에서 5억 정도만 하면은 노후 준비가 됐지만 지금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주제는 무조건 돈과 결부시키지 말고 재능기부라든가 봉사라든가 가족 간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우리가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면서 돈 외에 내가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바로 생태계 창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령화가 진행 속도가 지금과 같다면 앞으로 3년 뒤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게 되고요. 35년 뒤가 되면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시니어들뿐만 아니라 현재 젊은 세대들도 이렇게 앙코르 커리어에 대해서 미리미리 고민하고 진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행복한 100세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